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엄청 추워요. 바깥에 지금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기상청 특보가 나왔는데 1월 8일까지 계속 춥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원수로서 소나무를 수형을 잡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정원수로서의 수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전문가 유인희 선생님과 생활을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죠. 실생 번식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한 7, 8년 자란 요런 소나무인데 나무 그늘 밑에서 자라가지고 좀 가지수도 좀 적고 솔잎도 좀 적어가지고 좀 볼품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가위밥을 먹고 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나무는 맹가지에서 세 가지를 만드는 맹아가 없기 때문에 가지 하나를 잘못 자르게 되면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영원히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를 전지하는 방법, 지금 배우러 전지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나무가 소나무가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전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소나무 틈 사이에서 자랐네요. 네. 소나무 틈새에서 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귀한 나무가 되겠죠. 이거는 여기 몇 년 묵은 건가요? 나이스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짜리인데 요거는 처진 소나무인가요? 이렇게 처지는데? 소나무하고 돌하고 좀 조화가 맞으려면 아무래도 키가 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키를 키우지 않고 요 상태로다가 아담하게 크는 스타일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울리지. 이 돌이 있는데 돌보다 너무 키가 크면은 보기가 안 좋을 테니까 요 상태로 뭐 크게 자를 건 없어요. 자를 건 없는데 그래도 가위밥을 좀 먹으면 나무는 더 고기 많이 생기고 해서 더 보기가 좋아질 테니까 살짝만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는 제거를 해야겠죠. 고사지를 우선적으로 제거를 한다. 지금 하단부에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살려보자고요. 가지가 지금 많이 안 붙었어요. 많이 안 붙어가지고 원래는 하단부 쪽에 그 가지는 제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가지 자체가 많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밑에 가지도 최대한 붙여 놓을게요. 붙여 놓고 중간에는 자르고 우회 상부부터 시작을 한다면 더 이상 키는 클 필요가 없으니까 우회 상수를 죽여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뭐 키로 가는 것보다는 이 상태로다 아담하게 커가는 상태로다. 요거는 진짜로 가정용에 요래 가지고 바위 암석에다가 요래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을 듯한 요런 나옵니다. 요런 데는 좀 나직하게 팍팍 사면 이쁜데 요거는 약간 키가 껑충 큰 편입니다. 이 나무는 굳이 더 이상 자를 상황은 못 되고요. 이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밥이 좀 더 차면은 그때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단순한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정말 더 조밀하게 만드는 그 과정만 거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말로 요 바위 틈새 요렇게 자랐네, 그죠? 이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더 안 되지만 자연적으로 참 우연히 있게 됐는데 이런 나무 진짜 드물어요. 이게 애초에 좀 요만했을 때 조금 가꾸렸으면 키가 한 요만해가지고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아, 그러면 더 조밀해져가지고 네. 마디 간격이 더 짧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마디가 간격이 좀 커요. 길어가지고 우회 상부는 크게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나무가 좀 조밀하게 조금 넓게 퍼지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아마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배워보는 소나무 전지 이야기. 전지 이윤희 선생의 소나무 전지의 기본 방향은 오래되지 않은 나무를 천년이 묵은 고유 수형을 고유 수형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바로 전지입니다. 소나무 전지는 그 나무 기준을 잡아가 세우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기준을 딱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지 옆에 기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메뉴에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생겼든 누웠든 바로 섰든 꼬그라졌든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체가 기준이 되는 수도 있고 하나가 기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하나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기준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기준보다 세력이 강한 가지는 잘라가지고 힘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첫 전지를 할 때 기준을 바로 알고 세우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소나무를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게 ጥቀ음과 밑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겨야 될 가지를 3개, 4개로 정하게 될 때 그 전체 크기 18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 중에서 비슷하게 굵은 거 3개든 4개진. 그리고 주간에 비해서 3분의 1을 넘지 않는 크기. 주간이 이만치 굵은데 가지가 더 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주간이 1이라면은 60이 0.6이 안 되는 굵기의 중에서 고른 가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몇 개의 가지를 남길 것인가 하는 거는 그 나무가 가지고 태어난 고유 유전자, 고유 수령에 따라서 이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남길 가지와 없앨 가지를 정할 때는 그 기준은 그 폭과 길입니다. 그 폭을 어느 폭까지 내가 넓힐 것인가, 또 어느 폭까지 길이를 둘 것인가, 요거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남길 가지와 없앨 가지, 큰 가지를 자를 것인가, 큰 가지를 남길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는 것이죠. 소나무 전지는 뺑뺑 돌아가면서 해주면은 사방의 폭을 잡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3가지만을 만약에 남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지를 남기는 것은 폭을 보기 위한 것이다. 폭을 어디까지 남길 것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상부와 하부지는 남길 가지 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부를 강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상부 가지를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정하는 것이고, 그거는 수행에 따라서. 그리고 하부 가지를 뭐 강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에 따라서 3개를 남길 것인가, 5개를 남길 것인가, 그거는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은 조금이라도 남기서, 그러니까 이 큰 가지 중에서, 이 가지 중에서 잎을 2개를 3개를 남기든 몇 개를 남기든 50개를 남기든 어떻게 남기든 간에 될 수 있으면은 살려놔라. 이 가지를 싹둑 자르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살려놔. 그렇게 되면 이제 허점함을 달리게 되고, 그리고 쏙가지를 더 둠으로써 또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수 수영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잡아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주인의 생각과 판단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가지를 남겨두는 게 좋다. 안까지든 바깥까지든. 안까지는 남기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오늘의 소나무 수영잡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